애들도 다 성장했고, 그리고 몸도 예전처럼 이렇게 탱탱하지 않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또는 지인들이 이제 하나둘씩 하늘나라로 떠나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그리고 갑갑하고, 똑같은 날의 반복. 이제는 관계보다는 내 자신을 응시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무엇이었고, 지금 나의 삶은 무엇이고, 또 남은 삶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을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 기촌이죠. 근데 사실 기촌은 또 하나의 도전이고 모험이기 때문에, 기촌을 한다고 해서 뭔가 보장되거나 행복이 보장되거나 안정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에서 꿈꿨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시골에도 변수가 있어요. 적응하기 오히려 더 어려워요. 사실 시골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시골도 이제 자본주의 물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골에도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집을 샀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얼마 주고 샀냐고.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낯설었거든요. 제가 시골에서 기대한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이나 도시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살아보니까 집이나 뭐 이런 어떤 문명화되고 또는 이렇게 샵이나 이런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좀 한적하고 자연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 말고는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옛날처럼 도시식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렇게 견주어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별 그렇게 차이를 두고 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내려와서 더 친해지고 더 인정받고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요. 그냥 적당히 거리감을 갖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촌을 한 것은 나를 보고 도시에서 잃었던 뭔가를 회복하고 여유를 갖고 이제 남은 삶에 대해서 그 가치를 훨씬 더 수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나 미래보다는 오늘 하루 현존하는 삶을 살려고 그 일상의 소중함을 가꾸려고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마을이나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또 맺어서 인정받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또 내가 되려고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공동체적인 삶, 또 남의 눈치를 보고 나를 희생하고 가면을 쓰고 산 삶은 충분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순수하고 진정한 삶을 살려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양복을 입은 채로 바로 수영을 하려고 해요.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태도나 의식이나 어떤 변형을 가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집을 딱 짓고 그냥 이사를 왔다고 해서 그냥 삶이 그대로 자연 속에 우리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변형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조금 힘겨움도 필요하고요. 좀 당혹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를 가지고 하나 둘씩 견디고 넘다 보면 우리도 이 시골이나 자연 속에 다시 이렇게 조화롭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시골에서 음, 발목이 잡히는 것은 뭐 이웃이나 또는 시골의 삶, 또 무료함, 뭐 그런 게 아니라요. 내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그런 이거를 에고라고 하죠. 그 에고에 의해서 내가 발목이 잡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인이란 프로를 보면 다들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백스토리 이렇게 보면 그 도시에서 겪었던 정말 파란만장함, 그리고 그 도시에서 더 이상 버티거나 살 이유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비우고 진짜 지금 주어지는 삶은 보너스와 같다는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시니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 지치셨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그런 공허함, 이런 거에 지치신 분이거든요. 와서 보니까 이제는 온전히 어떤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관계에 희생되지 않고 나로서 산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공간을 자연, 식물, 그리고 동물, 이런 거에 이렇게 마음을 열다 보니까 거기서 또 관계에 오는 충만함이 또 생기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연과에서 오는 관계에서 오는 그런 공간감이 도시에서는 너무 각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실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커피숍 컨설팅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이렇게 커피숍을 할 분들을 만나면 거의 80% 이상은 이분이 하면 잘할 수 있고 이분이 하면 또 망한다, 이런 어떤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공통된 건 뭐냐면 절실한 분은 잘 해내세요. 그리고 절실한 분은 하다가 커피숍을 접어도 다음 삶을 또 잘 살아나가세요. 근데 절실함이 없거나 그냥 남들 하는 게 그럴듯하고, 또 내 자식 지금 할 일도 없는데 이거 딱 커피숍 시키면 그럴듯하고, 또 장가 시집도 잘 보낼 수 있고, 또 돈이 있으니까 뭐 망해도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커피숍을 하면서 그 즐거움과 그 안에서의 그 의미를 되게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커피숍을 해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숍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접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그런 의미도 무시하면 안 돼요. 커피숍으로 돈을 벌겠다? 사실 돈을 벌려면 커피숍을 하면 안 돼요. 경쟁도 너무 심하고요. 정말 빛 좋은 개살구거든요. 거기에 다 발목이 잡혀요. 겉으로 그럴듯함에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커피숍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음?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중년의 손님들이 많이 오는 커피숍이었거든요. 근데 중년의 손님들이 거리고 치근대고, 그리고 막 성추행 비슷하게 은근히 막 이렇게 허리 이렇게 잡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쓰러지셨어요. 커피숍을 그만두셨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변수는 어디서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커피숍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티다 결국은 그만두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뵀는데 그 사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커피숍을 그만둘 때는 정말 커피숍을 한 걸 후회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커피숍을 한 게 자기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됐다고. 왜냐면 지금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또 커피숍 하면서 이렇게 멀어졌던 가족과도 끈끈해지면서 어떤 가족의 소중함과,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소중함,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너무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경험이었대요. 기촌했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 경험으로 또 다른 삶이 훨씬 더 충만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거나 뭐 안정되고 뭐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하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한번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